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근로자가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기한 내에 해야 되겠죠. 자, 자격 취득 신고서상 월 소득액, 우리가 말하는 기준 금액은 처음에 취득했었을 때는 예상되는 월급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있는 자료에 12개월을 나누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월 기준 금액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업체에 물어봐야 되죠. 어쨌든 예상되는 월급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급여를 취득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 변경되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월급여를 적고 4대 보험 적으면 그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말하는 다음 연도 3월을 달 기준으로 해서 정산해 갖고 아니면 국민연금은 7월 기준 이런 정산과 결정을 통해서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겁니다. 자,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경우에는 건강보험 월소득액은 월소득액이 가장 큰 근로자 이상이 일반적으로 돼야 됩니다. 요청을 하죠. 예, 자격 신고 서류는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고 기한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제일 빠르죠. 자, 나머지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 신고 서류는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로 신고를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첨부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은 고용산재보험은 각각의 신고 서식으로 부과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는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험원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을 등록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원 등록이 제일 먼저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가 소백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소백산 씨는 2020년 2월 10일 날 입사를 하셨습니다. 입사를 하고 우리는 입사를 하게 되면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고 나서 취득 신고서를 작성을 한다. 입사일자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요. 우리가 4대 보험과 관련된 내역은 여기에 각각의 월 보수액을 적습니다. 월 보수액을. 이 부분을 입력을 정상적으로 해 놓으시고 여부 부분을 정상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 신고서의 기본적인 금액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불러와져야 됩니다. 자격 취득 신고는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을 정확히 입력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입력을 다 하셨으면 우리가 사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를 누르시면 기본적인 사업장의 정보가 조회가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작성을 미리 해놓은 상태인데요. 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기에는 일단 신고 옵션 부분입니다. 지금 신고 옵션 부분은 별도로 신고 여부를 인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별도로 신고 여부를 여로 했었으면 자동적으로 신고서에 체킹이 된 겁니다. 지금 총 자격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금 이렇게 4개의 툴로 나눠지는데요. 인쇄 부분을 보시면 자, 서식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고용하고 건강하고 다 체크돼 있죠. 그 말은 국민연금에 여러 돼 있고 건강보험에 여러 돼 있고 고용산재에 여러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신고 옵션 상단의 부분은 체킹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신고를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자격이 4대 보험의 각각의 공단 우리가 보험료가 자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은 이 부분을 보셔갖고 자격 대상인지 아닌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 계약서상 1개월 미만 근무, 우리가 말하는 일용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일용 근로자의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입 대상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대상이지만 별도로 우리가 자격 취득 신고, 저기서 말하는 자격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가 자격 취득 신고인 거고 상실 신고인 겁니다. 그래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로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이나 별도의 처리가 아니라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근무하는 계약을 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60시간 미만일 때는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제외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은.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고용정보관리에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은 별도의 취득 신고나 상실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고용보험은 미가입이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하냐? 산재보험은 이렇게 취득 자격 신고서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산재에만 해당되며 취득 상실 신고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보수총회 신고해서 가름한다는 거예요. 보수총회. 그럼 보수총회 신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고용산재 보수총회 신고는 관리 2의 요 상단에 있는 부분이죠. 요 부분의 내역들을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 그 밖의 근로자 산재만 해당. 여기에 입력을 하면 고용은 대상이 안 되고 고용은 산재만 적용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 상용 근로자에 대한 금액을 적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 금액을 이 부분은 수기로 적으셔야 됩니다. 별도로 불로하지는 기능이 있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은 수기로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밖의 근로자 산재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근로자의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있는 해당 사항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총회 신고서로 모든 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 신고, 우리가 말하는 취득 신고나 상실 신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게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총회 신고서에 이 부분을 입력을 하면 고용보험은 입력을 안 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고 60시간 미만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지만 3개월 이상 근무 계약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이나 산재 부분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지만 가입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자들은 이렇게 가입 신고와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별도로 각각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상용 근로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고용 산재는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시간 근로자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에 계약한 단시간 근로자는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산재보험은 가입하되 보수총액 신고서의 그 밖의 신고자로서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면서 60시간 미만인 자들은 다 정상적으로 취득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국민연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계약 부분이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인 부분인데요. 계약 부분이 1개월 미만이면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겠죠. 이상은 별도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봤었을 때 계약이 이렇게 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냐, 60시간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6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상용 근로자에 해당되시죠. 60시간 이상이면 당연하죠. 우리가 60시간, 100시간, 뭐 이것도 100시간도 60시간 이상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제에 해당되면 일반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그래서 상용 근로자고 국민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1개월 미만. 계약이 1개월 미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얘기하죠.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더라도 1개월 이상이 되고 60시간 미만이 1개월 이상이고 60시간 미만이면 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신고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1개월 이상이고 60시간 이상이면은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상에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들을 일용직이라 하고 우리가 4대 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한 자를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일하는 사람은 세법에서는 일용직이겠지만 우리가 4대 보험에서는 일용직이 아니에요. 사실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뿐이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1개월 미만이면서 60시간 넘어가면 각각의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60시간 이상 부분을 사실상 공단에서 체크를 1차적으로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일 이상 넘기면은 뭐 세금이 부과된다. 예? 그러니까 7일 이상 넘으면 세금이 일반적으로 부과된다. 왜냐하면 8시간 근무를 하고 7일이면은 8, 7에 56, 56시간이잖아요. 8시간 근무하고 7일이면 56시간. 그런데 8시간을 근무하고 8시간 일하면 8, 8에 64, 60시간 넘죠. 그래서 사실상은 8일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도 1개월간 8일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이쪽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신고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사실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소득세법, 우리가 말하는 세법과 근로기준법, 4대 보험과 차이가 있다. 일용직에 대한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갖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용직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우리가 8시간 근무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자면은 8일 근무하면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7일은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공단에서도 체킹을 할 때 7일이냐 8일에 따라 체킹을 달리하겠죠. 7일이면은 뭐 특별한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8일이면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 많이 안내 나오죠. 우리가 신고를 하라. 일용직도 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갖고 우리가 뭐 일용직이 무조건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나온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어쨌든 7일 넘으면은 대상이 충분히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들은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식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일자를 뭐 입력을 하시고 사원 코드의 F2 눌러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백산으로 클릭을 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뜹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 여부도 기본적으로 체킹을 하게 별도로 하면은 별도로 신고 옵션의 서식에 여로 되면 체킹이 되는 부분이죠. 대표자에 해당된다면 대표자를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월소득, 우리가 얘기하는 사원 등록에서 최초에 받고 싶은 적용받고 싶은 급여를 입력을 합니다. 취득월 납부 여부인데요. 자,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 1일 입사 기준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2월 달이지만 2월
10일에 입사했잖아요. 기본적으로 2월 달에 입사한 자들은 2월 1일 날 입사했으면 무조건 국민연금 2월 달부터 부과됩니다. 의무적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2월 10일 날 입사하면 원래는 국민연금 부과 대상이 안 돼요. 2월 달은. 그런데 취득월 납부를 희망을 한다면 그때부터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월에 이렇게 1일자 취득 외자들이 취득월 납부 여부를 희망하면 희망으로 체크를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취득 부호나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면 예, 아니요 중에 예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도 불로아지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신고 여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양자가 있다면 여로 체크하게 되면 피부양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로 체크를 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쪽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피부양자를 불러오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불러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사원등록 쪽에서 불러와집니다. 자, 사원등록 쪽으로 불러와지는데 여기에서 위탁관계를 입력하지 않았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처나 이런 부분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관계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야 자동으로 불러올 때 이 부분이 들어오고 이게 안 들어왔다면 F2를 눌러서 관계 부분을 별도로 여기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하셔갖고 반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피부양자가 있었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기억하셨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산재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 월액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동일하고 자동적으로 불러와지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입니다. 고용산재도 기본적인 사항은 불러와지고 여부의 체크에 따라서 신고 옵션 부분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약직 여부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 여부에 여기에서 보면은 계약직 여부를 물어보는데 계약직에 해당된다면 여러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계약 종료일과 취득일 부분에 있어서 이 날짜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분들 같은 경우 우리 참고 자료에 만약에 1개월에서 3개월이고 60시간 미만 근로자 그럼 여기에 주소중기랑 한 12시간 정도 되겠죠. 그럼 60시간 미만이니까 여기에 대상자이면서 계약직 여로 해갖고 계약기간이 3개월 밑이면 이거는 고용보험 신고하시면 안 되죠. 미가입 대상자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계약직 여부, 계약직이 있다면 여부를 반드시 정확히 체크하셔갖고 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직에 여로 돼 있어갖고 계약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추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더라도 추후에 퇴사했었을 때 우리가 퇴사 시에 보면은 퇴사 사유를 적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상실 신고에서. 거기에서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 만료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만료가 됐으니까 퇴사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약직 여부에 해당돼서 해당이 되시면 관련된 계약 종료일도 반드시 적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월평균 보수는 뭐 불로아지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고 여기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은 수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주소정 근로시간은 계약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주 얼마 일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약정한 계약한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하고 좀 다른 개념이니까 어쨌든 주소정 근로시간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는 주소정 근로시간이 있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뭐 정상적이라면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 주소정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요청해서 그 부분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지원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정 근로시간은 잘 보셔갖고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격 취등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1일 취득자,
희망을 하지 않으면 일익 취득자 외의 자들은 그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한다면은 보험이 부과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건강보험은 일일 취득자 제외하고는 그달 건강보험을 안 받습니다. 부과 안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미희망, 희망 부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일 아니면은 그달 보험료 안 받아요. 부과 안 해요. 희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시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입사일부터 일할 계산돼서 사실상 부과가 됩니다. 예. 일할 계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니까 그 부분을 체킹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불러와지길 하려면은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원 등록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등록에서 주민번호 부분을 봐갖고 처음에 입사했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 씨 같은 경우 지금 53년생이시죠.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벌써 취득 시점 벌써도 60세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연금 대상 아니십니다, 이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최초 2019년 10월 달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4대 보험 취득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부로 체크를 하셔야죠. 대상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설악산 씨는 입사일 당시 여기에서 65를 더하면은 18년 5월 달이 정도 되겠죠. 이분은 19년 10월 달에 입사하셨잖아요. 이분 65세 넘고 입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부과할 때는 부로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로 체크해서 일반 급여 대장에는 우리가 1.6%인 반인, 실업급여의 반인 0.8%의 고용보험을 부과시키시면 안 돼요. 설악장 씨한테. 그죠? 다만 이 부분은 실업급여 부분에서만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취득신고할 때는 고용산재 둘 다 여로 해야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능에 대해서 두 개 나눠지는데 실업급여만 근로자 부담이 반반 부담이고 고용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주 전체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급여대장을 적용할 때는 고용보험을 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부로 했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씨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취득 당시에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태백산 씨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 씨 같은 경우에는 60세 넘으셨어요. 60세 넘은 시점은 2020년 10월 달입니다. 그럼 60세 넘고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 10월 달 급여를 한번 보면 자, 이분 10월 달 급여를 봤었을 때 국민연금이 이렇게 부과가 돼 있죠. 국민연금이. 자, 태백산 씨 같은 경우 국민연금이 부과됐죠. 근데 11월 달에 보면 11월 달에 1일 기준으로 보면 60세 넘으세요. 태백산 씨가 11월 달입니다. 자, 부과가 안 돼 있죠.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숫자로 부과를 시키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재계산을 눌러본다면 자동으로 세무사랑 프로는 어쨌든 60세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 안 되게끔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회를 해야지 이 부분이 반영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고용보험에 있어서 65세는 입사일 기준으로 65세를 판단을 하고 그래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되 근로자가 납부할 게 없다.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 넘어가는 시점에서 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60세 넘어가면 바로 국민연금이 부과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갖고 기본적인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이런 부분들이 시점이라는 게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얘기한 1일자 입사자들이 아니면은 부과 부분이 다르다는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고 일자에 따라서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 일자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2월분을 예를 들어서 소백산 씨가 2월 1일에 입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 신고를 잘못해서 좀 늦게 했어요. 2월 1일자 입사자면 원래는 다들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2월 말일 날 신고를 했어요. 2월 말일 날. 2월 말일 날 신고했었으면 기본적으로 2월 달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다 부과를 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달에 15일 전에 신고를 하면은 그 달 보험료에 반영이 되지만 그 달 15일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 달 보험료에 합산되어져요. 15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2월 1일 취득, 2월 1일 입사를 했고 4대 보험에 다 적용된다면 우리가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뭐 2월 5일 날 신고했다. 그럼 15일 전이잖아요. 그 달.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된 고용산재나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그 달 포함해서 납부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고 일자가 2월 15일 전이 아니라 2월 17일, 18일, 19일이라면은 이분들은 2월의 대상이 맞기는 한데 부과는 4월 10일까지 납부하라고 나오죠. 2월 분이 소급돼서 나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달의 신고가 15일 기준으로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갖고 잘 체크하시면은 뭐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